네,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합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프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혹시 이렇게 스토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나면 또 기분이 좋은 날이고 또 파란색인 경우에는 우울한 날 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옷차림이 또 마음이 옷차림을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기분이 좀 우울해서 산뜻한 분홍색 넥타이 이렇게 또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왜 제가 바로 동양증권이 나왔나 했더니 예전에 유통주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양증권의 여성 연구원이 또 2차로 유통주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장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순복 주임님. 네. 이 화정자가 올라가면은 주도주가 간다고 외치고요. 그리고 화정자가 만약에 빠지면 전문가분들은 숨고르기 장세라고 얘기하죠. 아마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숨고르기 장세라고 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숨 넘어가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변동성 장세랑 이 업종이랑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종목을 좀 교체하고 위해서 더 이렇게 띄우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길은 호재는 조금 감해서 보고 악재는 조금 더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장 한마디는 호재와 악재라고 가지고 왔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들은 숨 고르기 장세, 개인 투자자는 숨 넘어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장 자체가 지수는 낙폭이 그렇게 종가 기준으로는 변동성이 없지만 종목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판단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해놨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은 3차 양적 완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혹시 3차 양적 완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던가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페드 같은 경우에서는 페드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이 다소 다르긴 한데요.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세인트 루이스 총재라던가 댈러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없다. 아니면은 또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난 이후에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 아니면은 만약에 다른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는 즉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여기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의회에서도 재정 정책을 추가로 펼치기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미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또 S&P에서 4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에 어젯밤에 또 무디스에서도 강등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의회에 추가적인 채권 한도 발행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라라는 이런 압박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수요일 날 의회에서 하원에서 이 채권 발행 한도 증액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된 이후에 무디스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이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걸 구제해 준 건 2차 양적 완화였는데 이번에도 과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워낙에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해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페드에서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추가 정책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인플레이션 이유인데요. 1차 양적 완화 정책 당시 종료될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2% 정도였습니다. 당시 2.8%에서 2.2%까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도 추가 정책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대리님 오늘 장 시황 한마디. 벌써 연휴 분위기였어요? 오늘 금요일에?
오늘 뭐 좀 놀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좀 먹은 거 있으면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장 막판에 조금씩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학주나 이런 쪽에서 또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지금같이 양적 완화랑 좀 연관된 부분에서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고요. 또 최근에 실업률이 또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조금 내놓지 않았느냐. 네. 다만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되었기 네. 때문에 그런 장중 그 진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별별 랭킹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석해볼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께서 가지고 온 업종입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예, 저는 이제 중소형 기계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잘 나가면서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조금 더 매력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쯤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던가 IT, 건설, 조선 등의 이제 업황에 따라서 이제 기계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락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기계주 같은 경우는 신흥국의 그 기간 산업과 관련돼서 그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이 공작 기계라던가 이제 관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출 같은 경우가 전년비 오히려 12.1%나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 장비 기계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과 그리고 신흥국의 기간 산업 확충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건설 기계 시장이 오히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8.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3.4%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황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까지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조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던가 이제 선박 등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 철판 같은 거를 잘라야 되는 이런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하면은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조 단조 업종 같은 경우들도 자동차라던가 선박에 이런 수주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가 생산 차질로 인해서 일본 업체의 생산 차질,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급격히 자동화 비율 증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향후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뭐 증가가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를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수혜받는 이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연일 약세고요. 이 기계에 뭐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을 주로 좀 유망하게 보시고 별점을 어느 정도로 주시는 겁니까? 예, 별은 이제 세 개로 줬는데요. 업황 자체로는 나쁘진 않지만 기업 실적별로 종목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금속이라던가 이제 대창단조 같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타나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기업별로 선별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직접 매매하는 관점에서 정 대리님? 예, 아무래도 기계업종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네. 뭐 크게 시작하면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시작해서 한국정밀 뭐 기계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폭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루는 부품들이 다 다르거든요. 원래 기계라는 게 이제 여러 마더보드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계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거기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면밀히 좀 분석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차피 기계라는 것은 기계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 업종에는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그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괜찮아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순복 주임께서 오늘 가지고 온 유망 업종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통이네요. 내수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끈질기게 계속 그 증시에서 나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발목을 이렇게
이 옷자국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고 또 환율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동안 눌려있던 뭐 유통주도 좀 뭐 기대를 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롯데쇼핑에 관련된 두 번째 동영상 리포트도 나와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지는데요. 자, 저는 오늘 좀 관점이 예전에 제가 한번 2011년도 특히 하반기에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IPO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중소형 개별 유통주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뭐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콩다방, 뭐 별다방에서 이런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커피 베네라는 것도 아마 요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카페베네인가요? 예. 3년 동안에 550개의 점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1호점을 개설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카페베네와 이 주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이 사이더스 HQ라는 회사와 네. 이 공동 출자를 한 커피 회사고요. 이 IHQ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 사이더스 HQ를 흡수 합병한 회사입니다. 자,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 목표로 상장 추진 중인데 이게 프랜차이저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연기도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럼 올 하반기에 어떤 유통 그 개별 종목들이 좀 IPO가 있는 찾아봤더니요. 하반기 주식시장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배상면 주가라고 해서 전통주 제조업체죠. 그런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2011년은 좀 어렵지만 상장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웅진그룹의 식품회사인 웅진식품이 있고요. 웅진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으로 일단 실탄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고 내년에 상장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더 페이스샵이라는 화장품 회사도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생 변수로 인해서 2011년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는 있네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까지 공모주 청약 진행을 앞두고 29일 날 상장 예정인 하이마트까지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별점은 2개입니다. 의아해요. 네. 유망으로 가지고 오셨을 텐데 네. 별은 그렇게 평균 이하거든요. 네. 자, 카페베네가 굉장히 지금 유망하고 굉장히 확장이 커지긴 하지만 여기에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삼성과 애플의 소송 문제에서 삼성이 이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S,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성에 호소한 것처럼 이 카페베네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커피 토종 이런 카페 브랜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단기간 내에 많은 점포를 확장했다라는 부분도 부정적입니다. 자, 제가 주식소년인데 이게 스톡거리인지 아니면은 알코올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와인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에 금양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와인 수입 업체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올해는 상장이 어렵겠지만 상장은 준비 중인데 문제는 이 금양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기업에 있는 회사들이 워낙 또 와인을 또 저가로 이렇게 잘 물량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금양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와인 수입 업체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색다르네, 뭐 좋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얼만큼 이길 수 있느냐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 유통주 이런 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잘 분석해야 되고 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별을 2개밖에 못 줬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온 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오늘 5% 급등했잖아요. 아니면 동영상 재미있는 레포트가 나온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다른 부분을 콕 찍어주셨어요. 네. 개별 유통주였는데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많은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업종들 아니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뭐 지금 유망하게 보시는 것이 혹시 이 IHQ? IHQ는 아니고요. 네. 아직 별을 2개 준다는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게 관련 상장된 회사랑 무슨 연관되어 있는 게 있을까? 이게 공부하는 마인드를 오늘 가져보자라고 했고 오늘 특별한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계속 뭐 발키리에서 밝혀주실 수 네, 있는 발키리에서. 부분일까요? 그 오늘 업종별을 봤을 때 뭐 철강, 뭐 조선주는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뭐 기계, 전기전자, 화학 쪽이 약했고 반면에 이 유통, 음식료, 이 은행, 건설 내수가 강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아직까지 상승 랠리를 펼치기에는 다소 어렵다 보니까 주도주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반면에 내수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탄탄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세장의 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대리님?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고요. 예. 의미 좀 보여줘야죠. 그동안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 좀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재훈 대리는 오늘 발별 랭킹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역시 뚝심 있어요. 한 번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큰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전 가격 다시 회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 뭐 지수는 조금 내려왔는데 자기 가격 지키는 거 봐서는 뭐 지수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모습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오, 예. 오늘 뭐 제가 중은 애수주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늘 중국 그 본토 상장 주식들이 또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 거기랑 좀 비교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 상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다든지 뭐 이런 모습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 마지막 자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중국 긴축을 마무리하는 모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채 이자가 120%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점은 최근에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말라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마르게 된 계기는 중국 정부가 중국 그 은행들한테 지급 준비를 인상하면서 강제로 돈을 갖다가 끌어들일 것을 강요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 은행 이자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7% 이상 역마진을 주고 끌어당기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런 긴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부동산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좀 압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채이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목을 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중국 시장은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거의 마지노선까지 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상해 증시도 큰 폭을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6월달 지나서부터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산당 정권이 바뀌게 될 텐데요. 여기 바뀌게 되면 그 전부터 선신성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관련된 선신성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내수에 관련된 소비 회복과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이제 뭐 아까 이제 중국에서 본토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 다르고 제가 또 중국 원양자원 같은 잘 아는 종목인데요. 실제로 그 회사 배 타고 다니면서 우럭거리 같은 거 낚는 회사입니다. 근데 심리가 취약했다 보이다 보니까 사진을 요구하는 것도 참 재밌고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는 것도 참 재밌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본토 주식들이 좀 안 좋은 수익률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수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 그 화장품 관련주들 코스메틱스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경쟁 상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또 뭐 연차 아시겠지만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면 화장품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아마 최고가 찍었을 거예요. 근데 뭐 코스맥스 이쪽 부분 오히려 괜찮고 그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당분간은 보지 않으시는 게 주시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업종 살펴봤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앞서 드린 대로 옥션 만기 이제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망을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악재가 시장의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장에 얼마나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느냐, 새로운 호재가 등장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종목별로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선점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연휴 앞두고 이제 약간 숨고르기 보합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3일 뒤에 열리잖아요. 다음 주 뭐 거래일이 적기 때문에 적은데 이벤트가 많다. 네. 그러면 또 급등하게 또 예상될 수도 있을 텐데요. 변동성 되게 많고요. 또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또 6월 달이니까 만기일도 굉장히 또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 또 금리에 대한 이슈, 특히 또 하나 플러스하자면 6월 1일 날 유로존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9일 날 유럽 중앙은행 정책 이사회까지 아마 다음 주에는
있는 우리나라 이벤트 2가지와 이 유로존의 이슈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 지원을 통해서 뭐 그리스는 이제 긴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긴축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자존심 상해서 그걸 못 보죠. 이제 미국이 움직일 때가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변동성을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잘 소화를 시킬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연휴 동안에 체력 단련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엊그제 미국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너무 충격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올 본격적인 고용 지표 굉장히 주목됩니다. 선행 지표가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기대치를 좀 낮춰졌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대치는 낮춰졌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라 모르겠습니다. 실업률이 나쁘게 나오고 크게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실업률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확 좋아지게 되면 경기 부양안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을 한 번 더 쓸 수밖에 없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미국이 뭐 지금 뭐 신용등급 하락을 한다는데 미국이 미국 자신 보고 신용등급 매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일 아닙니까? 제가 저보고 저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모습에만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우방 함께했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